자, 약수역 하면은 이렇게 주변에 개발이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신당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길이 있어요. 동대 입구. 오늘 반차임장은 동대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서 시내로 다시 신당동이랑 다시 연결되는 시내죠. 도심으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도심으로 연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남동이라고 얘기도 되어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지금 옥수로 연결이 됩니다. 옥수 금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한강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곳입니다. 한강 접근성. 지금 한강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포인트죠. 약수역의 강점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강점인 게 뭐냐면 한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강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1세대 내지는 두 번째 1.5세대 1.5세대까지는 한강을 가져갈 수 있고 1세대도 한강을 갖고 있고 세 번째 갑자기 듣보잡 강북 사는 듣보잡들 최근에 듣보잡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미미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강을 가졌다고 해서 한강을 가졌다는 의미는 이거 30년 이상 들고 갈 수 있냐 그게 한강 가져간 거예요. 뭐 점 찍고 팔고 이거 한강 가진 거 아닙니다. 그냥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한강을 갖고 30년을 갖고 압구정 30년 들고 있으신 분 어제도 이제 임장 끝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이제 취침을 하려 그랬는데 동네에서 또 그 번개 모임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이 한강 얘기 나왔다가 압구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45억짜리 압구정 아파트가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공투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까지 하다가 넘어갔었는데 이 45억짜리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이 30년을 사셨어요. 압구정 현대에서 30년. 이게 진짜 한강을 갖고 계신 분인지 나머지들은 듣보잡들은 한강도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한강 접근성에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효익이 또 상당히 높을 겁니다. 돈은 많이 들지는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아예 돈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강 접근성에서 한강의 효과도 누리면서 도심 접근성의 높은 자리가 약수역이죠. 약수역. 그래서 이 약수역의 위치를 잘 보면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다른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강 접근성이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수.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약수역에서 옥수로 내려가는 길목에 한강으로 적혀 있고요. 버티고개 지나서 한강으로 내려가서 한남동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 지역의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지역에 지금 요쪽 지역에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은 여기 옥수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한남역은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은 이 한남역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한남대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동호대교가 있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따고 들어왔었을 때 약수역을 통과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한남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하면 약수역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삼각길 요쪽이 이렇게 이제 삼각길인데 지금 이쪽 라인이 신라호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신라호텔 뒤편으로 이렇게 성곽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성곽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성곽이 지금 난산을 따라서 도성 성곽길이 있는데
요 버티고개에서 요 그 남산으로 올라가는 요 중간 지점이 요쪽에 남소문이 있어요. 남소문. 그래서 이 남소문, 광희문, 남소문 뭐 이렇게 이 남소문을 광희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일본 옛날에 일본 사신들이 오던 길목입니다. 그래서 옥수에서 내려서 이 길을 따라서 남소문을 통과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 때문에 이 지역이 관문 역할을 합니다. 관문 역할. 그래서 옛날부터도 관문 역할을 했고 지금 현재도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 당연히 돈 많으면 여기 압구정 현대 사는 게 좋죠. 압구정 현대 사는 게 좋은데 압구정 현대가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1번과 2번, 3번 떨거지들은 압구정에서 사기치려고 들어간 거지 진짜로 돈 많아서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듣보잡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바에는 정확하게 한강의 접근성에 놓여 있는 위치들에서 돈을 버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금호동 일대에 투자를 해서 옥수동 일대에 투자를 하고 약수역 일대를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임장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임장 지역 끝나는 지점쯤에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강남 4구로 이제 편입이 된 동작구 전체가 강남 4구가 아닙니다. 동작을만 강남 4구에 포함되는데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관련된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누군가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닿을 수 있는 지역.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도심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구역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플러스 그 다음에 철길 또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죠. 근데 이 철길들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냐? 일자리를 가는 겁니다. 일자리.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자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바라보는 게 투자 가치로서 괜찮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 신당역부터 청구역, 약수역 요 바운더리 지역이 이 지금 현재 지역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옥수역까지 요 지역의 인구가 지금 전체 중구성동을의 70%를 차지를 합니다.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개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투자가 단순히 그런 투자가 아니라 다양한 투자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파트 투자부터 상가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쪽에 이제 8구역 이쪽에 이제 8구역이 신축으로 들어올 거고 여기에 10구역 요 두 개 지역이 이제 10구역으로 10구역도 들어오고 여기 8구역도 들어오고 하면은 부족했던 신축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도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주변 상권 지역의 매출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학군지 투자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다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4인 가족한테 팔겠다의 컨셉 말고 내 집을 예를 들어서 팔겠다고 했었을 때 내지는 거래를 한다고 했었을 때 매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 빼놓지 말고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딩크족에게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의 이 매도 전략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4인 가족, 내가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4인 가족에게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 하고 생각 자체를 수요층을 넓혀서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매도할 때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